누가 봐도 목간체나 목간체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중국구나 적구나 같게 보여지는데 여기 이자가 기자입니다. 기자인데 이자는 호태양기 서체와 비슷하기 때문에 저기도 중국어도 역시 기자로 보여지고요. 연어 다음 T22명 다음 여기에 불자로 봐야 할 것인지 이것을 금자로 봐야 할 것인지 십자로 봐야 할 것인지 호태양기에서는 불도는 영자와 길영자와 비슷한데 지금 문장상으로는 시자로 봤습니다. 다음은 후자, 후세. 다음 역시 저 자자도 일행과 칠행과 같은 호태양기 서체였습니다. 그 다음 자도 금자인데 글자가 매우 뚜렷하고 역시 중국적이나 적구나 글자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금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의문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서체상으로 이자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다음 이것이 10행인가 본데요. 9행이군요. 구독 장려 장자고 이거는 호태양기에서 여자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중국 적구나 적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 상자하고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 천매가 나옵니다. 호태양기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천매로 보여지는데 중국 책은 정매로 봤더라고요. 저는 천매로 봤습니다. 천매로 해야 될 것이 멋대로 사고 파는 것을 천매로 하니까 호태양기 책으로 봐서 천매로 봤습니다. 다음 지금 10행을 보고 있습니다. 저기 아까 얘기했던 몸자자는 목간체로 보여지고요. 다음 기계 이자도 보면은 이체자로 보여지기도 하고 호태양기에는 이체자가 잘 안 나오는데 이체자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기 또 몸자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역시 목간체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위자도 이체자로 그 밑에 동물감이 없는데 위자로 보여지고요. 이체자입니다. 그 다음에 영자는 호태양체로 보여지는데 중국구나 적구나 역시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 후세 계사 역시 저기도 보면 후자와 제자는 비슷하게 보이고요. 여기 마지막에도 조금 비슷한 것이 보이고 다음은 추독을 해봐야 할 글자들이고요. 그 다음 비문 이것도 여자입니다. 이 여자도 호태양기체에서 나오는 여자입니다. 또 그 다음 저기에 나오는 제자 저 제자는 역시 목간에서 나오는 예서체와도 비슷하고 목간체와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이상 이렇게 대체적으로 제가 수없이 이렇게 분별해 봤습니다만은
서체가 이렇게 200여자 남짓한 비 속에 이렇게 7채의 각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구려에도 고구려 시대에 고조라는 운동하고 고조라는 그 맛의 고구려 서체는 보이지 않고 해서도 예서도 나오고 이채자도 나오고 고태양채도 나오고 오채 8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아이러니한 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략 살펴본 바와 같고요. 중국 측의 주장은 한대의 비석도 아니고 또 국내에서 언급하는 신예서처럼 그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해를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으면서 배서 피리도 금하고 있어서 과도기 그 서풍에 지는 예서라 고려풍 예서다라고 말하고 6세기 신라비 서풍과도 유사한 점이 많아서 신라 서예인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용남대학교 서예문화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저는 과연 이런 분류의 판단이 타락한 것인지 모르면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선주 전체의 서체 구성을 잘 보시는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른가 모르게 웅성하고 문자의 배열과 피력이 정돈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서와 예서와 팔본과 고태양비와 옥담 이체까지 등장해가지고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측이 얘기한 것을 볼 것 같은데 마선 고려비는 중국 측 보고서에 보면 경철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인상에 치졸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태양비의 수치와 비교해보면 비법이 보다 응집되고 세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얘기는 그야말로 서법을 모르는 문외한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산만하고 혼란스럽기 그지없고 짜맞춰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또 경철하는 마선비와 관련 없는 연모묘지의 서체를 들고 나오고 요전비와 와당의 서체까지 마선비와 서체 비교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조전비의 서풍도 보이고 말미에는 목간지의 서체까지 나오는지 아무래도 짜맞추기 분위기라고 저는 느끼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면은 간섭과 무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면은 간섭, 무자라는 부분은 마선비에 있어서 주체 시기와 주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대목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핵심 대목의 경철화들은 비석의 보존 상태의 불능으로서 판독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자와 여러분들이 본 바와 같이 정면은 간섭이라는 것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지난 3월 1일 필자 문성재가 중앙일보에다 탁본을 공개했을 때 학계에서는 미빈이 못하기니 이런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탁본을 공개를 하고 탁본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 과정도 못 믿으시겠다면 탁본을 제가 매입하게 된 과정과 이 탁본이 누구 손에서 유출돼서 저에게까지 오게 된 단계 과정 녹취록을 공개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만은 녹취록까지 공개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제가 백분 토론 보니까 중간에 사이다가 막 자르더라고요. 저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예, 미흡하신 부분 나중에 이따 종합 토론 시간에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장지훈 선생님 오늘 토론을 10분까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이따 이후에 할까요? 토론은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면형 간섭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대목은
소위 말해 역사를 날조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예학회나 분석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서예하시는 잘 판단하셔야 되고 좀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학회나 고고학회만 맡겼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조기 처음부터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선비 조사에 참여했던 장보기는 정면은 간섭 문구에서 1월 10일 몇몇 학자들과 최초 판독을 하였는데 이는 위전성 장력화 등이었다. 장보기는 폰에든 사진에든 망명하고 정면은 간섭 존재를 확인하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선비는 호태왕보다도 13년 후인 장수왕 15년 427년에 세웠고 장수왕은 평양으로 선도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주형선 본을 보게 되면은 정면 간섭이라는 가짜와 묘자와 습자는 나타나게 되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 또 하나 꼭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고대사학회 주최로 2차 지방 고구려비 판독회가 열렸습니다. 2차 판독회에서 추가된 장보교안과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금속문화연구회가 발표한 선조안인데 이 한중 두 학자 모두 칠행에서 정명원 간섭을 읽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정현숙은 정면은 간섭 판독은 한국 서예학회 대표하는 공식안으로 서예 잡지에 대서특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필자 문성재가 지난 3월 13일 종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자의 발표를 무시해버리고 한국 서예계 대표하는 공식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 서예계를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양심 있는 학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줄의 글이라도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학문을 연구하는 근본적인 학자의 의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의 생생내기시 발표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듭 높아시며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서예학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절대로 낯뜨거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석학의 문제점은 역시 중국의 금석문은 우리나라 시대부터 각종 제기의 금석이 금문에서 금문이나 시작되기 때문에 금문으로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암각학의 신사시대 암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승문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지금 시간이 되게 너무 많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선비의 석지를 볼 것 같으면은 석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석질은 아무리 봐도 고려비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논문을 끝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선비가 발견되려면 호태양대와 같은 응해석이거나 현재 사용 중인 공성자 불황석이라 해야 됩니다. 지금 화강석은 고대 옥류봉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길인데 이 돌은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멀리 망원경으로 봐도 석영이 보이지 않고 석길이 보여요. 석길이 보인다는 것은 이 비석이 땅속에 오래 썩혀서 세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원 고구려비와 같이 오래되면 마사토와 같은 것이 시대가 흐름으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선비는 그런 것이 없고 뺀질뺀질해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석을 가지고 장난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한중 공동 연구가 있지 않는 이상 학본으로 가지고 현물을 놓지 않고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아무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집말 이런 걸 끝내겠습니다.
중국의 고구려비 연구의 단계 최고라는 북경의 서변식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문물 운정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성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북경에 가서 일체 논문을 발표한 적도 없고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집안 정부에 집안 지역에 있는 학자들만 계속 자기네 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변씨는 암시적인 아마 부정적 소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중국에서는요 마성비가 리비라는 소문이 떠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연구하고 관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경철아 손인걸 이런 사람들이 교도에서 우리와 같은 학술회를 지금 한중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무슨 배변을 거기에서 늘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더욱 서대계와 합심해 금수학교와 서대계 합심해서 연구하고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공원부원하고 서툰 발표 예쁘지 못한 진행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부의 토론 같이 앉아 계시죠. 잠깐만. 네, 장경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읽겠습니다. 제가 인사는 나중에 토론 때 드리고요. 토론문 55쪽에 있습니다. 저는 이쪽 고구려비 전공은 아니고 한국 세계사를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감상문만 썼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 왕이 장님들을 불러들여 코끼리를 만져보게 하고는 무엇과 비슷한가를 물었습니다. 상아를 만진 사람은 무와 같다고, 귀를 만져본 사람은 희와,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절구와, 등을 만져본 사람은 침상과, 배를 만진 사람은 독과,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새끼줄과 같다고 했습니다. 장님들은 코끼리를 만져보고 말하고 있었지만 각자 코끼리의 한 부위씩만 만지면서 코끼리 전체의 모습이 이렇다 그렇다고 상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경전 열반경에 나오는 것으로 한자로 분맹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코끼리는 석가모니를 지칭한 것이고 장님들은 중생에 비유한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보고는 자기가 본 것이 전체인 양 주장하는 중생들의 어리석음에 빗댄 말입니다. 하늘처럼 아주 작은 것도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는 전체를 온전하게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학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 부분을 조명하여 그것이 전체인 양 판단하면 상당한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특히 금성문과 같은 역사 고증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진리의 문제는 촌각을 다툴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이 확인해질 때까지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 소장님의 이 논문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문제를 재산 변성한다는 점에서 한편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찍이 공자가 대중들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볼 것이며 대중들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볼 것이다 라고 언급했는데요. 비유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더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으면 살펴야 마땅하며 아무리 일개의 연구자라도 그 의견에 합당하면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 소장님은 현장 감식에서부터 탁군의 입수와 금속 거중에 이르기까지 그 국내 그 어떤 연구자보다 마선비에 대해서 발품을 팔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문헌이나 매스컴 자료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본 연구의 신중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사학적 연구와 고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체와 금속학적 측면에서 의구심을 제기한 점은 분명무상에 혹시 빠지기 쉬운 사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으로 여겨집니다. 역사적 진실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은 섣부른 일이며 지금도 이 비에 대한 연구와 고증은 진행형입니다. 특히 동북공정과 같은 정치사적 문제와도 관련이 깊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비에 대한 연구와 관심과 연구는 향후에도 계속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예학계 우리 종사자들은 추후 어떠한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에 참여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지 여기서 답답한 마음을 오히려 또 호소하시는 것으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10분 이상 지체되는데요.
그때 쉬는 시간 한 5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이어서